안녕하세요. 박영대 강사입니다. 2021년 채용 대비 특강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산업 동향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보통 취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직무 분석이 중요하다, 기업 분석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직무 분석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 전공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직무가 무엇이 있는지 직무 정보를 찾아보고 또 해당 직무에서 필요한 역량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봐서 분석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취업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 분석도 하죠. 자, 내가 어떤 기업에 지원을 해야 될 것이며 그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들을 찾아야 되는지, 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산업에 대해서는 제대로 찾아보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산업 분석을 가지고 왔느냐? 이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직무도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기업도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를 빼놓고서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전 업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자면 일반 기업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출근하지 못하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근무를 했다던가 자,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죠. 자, 이때 재택근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대비가 되어 있던 기업들은 그래도 코로나를 잘 버틸 수 있었고 오히려 성장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택근무나 코로나의 대응 속도가 좀 늦었던 기업들은 쇠퇴하거나 힘들어졌던 기업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즉 이런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기업도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대면 이런 만남이 되게 힘들어졌죠. 그래서 은행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서비스업, 뭐 호텔도 마찬가지고요. 뭐 쇼핑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만나서 뭔가 하는 게 되게 힘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디지털로 바꿔서 비대면 거래로 만드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가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그 가속도를 빨리 해서 디지털 전환을 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살아남았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쇠퇴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듯 산업의 변화는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직무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렇게 디지털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수는 줄어들게 되겠죠. 공장도 마찬가지죠.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수를 최소화시키고 스마트 팩토리로 구축을 해서 사람 수를 줄이는데 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은행들 같은 경우에도 창고에서 일을 보는 사람들보다는 디지털 금융 쪽의 인력을 늘려서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좀 더 구축하는 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는 거죠. 즉 이렇게 산업이 변함에 따라서 직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직무를 축소시키고 새로운 직무를 만든다거나 또는 기존의 직무를 변화시켜서 좀 변화된 직무로 바꾼다거나 이런 식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거죠. 즉 산업의 변화는 직무와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야 되고요. 산업의 변화를 유심히 살펴보고 내가 어떤 산업에 발을 담궈야 될지 그리고 그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직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기업이 그 산업의 변화에 살아남을 수 있을지 또는 쇠퇴하게 될지 자 이런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가 바로 취업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산업 분석을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배워보실 텐데요.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요. 간단하게 메모하실 거 준비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먼저 산업 분석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취업의 의사 결정을 내릴 때는 이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바로 업종, 즉 산업이죠. 직무, 기업, 이 3요소를 고려해야 되는데요. 보통은 구직자들이 취업 의사결정을 내릴 때 직무와 기업을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려요. 내 전공으로 할 수 있는 직무가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기업이 어디냐? 자, 라는 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이 산업이라는 것을, 이 업종이라는 것을 꼭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보세요. 자, 코로나가 왔어요. 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 업종이 타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대면으로 하던 것들이 비대면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즉, 이 산업의 변화에 따라서 직무도 영향을 미치고요. 기업들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종의 트렌드, 산업의 트렌드에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이 산업의 트렌드를 알고 있어야지만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에 앞으로 어떤 역량이 필요한가? 자, 그리고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기업이 어떤 방향성을 가질 것인가? 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산업 분석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산업 분석을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테니까요. 관심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자료는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우리가 관심 있는 직무 정보를 찾듯이 관심 있는 산업, 관심 있는 업종이 있다면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고 트렌드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구글에 들어가서 반도체 산업 트렌드, 반도체 산업 분석, 자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시간을 투자해서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 자료들을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만든 이 자료가 보기 편하게 되어 있어서 오늘은 이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자료를 보시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산업 전방위에 타격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도 그럴 것이 이 코로나19는 전 세계가 처음 겪어보는 상황이었죠. 한 지역 또는 한 국가에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건 이슈가 발생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게 짧은 기간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기업, 대비가 안 되어 있는 국가들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시면은 서비스업 중에서는 운수업이나 숙박업, 음식점업 등의 피해가 굉장히 컸었죠. 뭐 당연하겠죠. 면대면, 자 대면과 대면이 만나서 뭔가 서비스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도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서비스업에 큰 타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 갈수록 어느 정도 이제 대비를 하면서 배달이라든지 또는 비대면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뭐 방역 체계를 갖춰서 조금은 회복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타격을 받았던 건 사실이죠. 자, 그리고 특히나 이 제조업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이슈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자, 삼성전자가 있는데 삼성전자가 핸드폰을 하나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자, 이 핸드폰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어떤 부품은 중국에서 오고 또 어떤 부품은 또 일본에서 오고 또 어떤 부품은 뭐 베트남에서 오고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나라에 걸쳐서 서플라이 체인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즉 공급 체인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건 이슈로 인해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한 나라에서 이거 우리 못 내보내. 또 이 공장 문 닫아야 돼. 자, 라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중간에 뚝뚝뚝 이렇게 끊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리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 완제품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슈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서플라이 체인을 좀 더 다양화해야 되겠다. 이거를 어떤 한 기업에만 이렇게 기대고 있다가는 이거 큰 코 다치겠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불고 있는 거는 바로 국산화 바람이 불고 있죠. 다른 나라에 이렇게 공장을 두고 있어도 보건 이슈가 생기니까 이거 제대로 오지도 못하더라. 그러니까 국산화 시켜가지고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 다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자, 이런 식의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조업도 이렇게 서플라이 체인에 영향을 받으면서 문제가 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이 말입니다. 자, 생산 차질이 컸다라는 거죠. 전후방 연계가 높은 자동차, 통신 장비, 전자부품 등의 생산 차질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산업별로 생산 하락폭이 굉장히 컸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보건 이슈가 전 산업에 걸쳐서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산이나 수출 부진으로서 이렇게 매출의 타격을 받았고요. 수익성은 그나마 방어에 성공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반도체라든지 또는 뭐 의약품, 자, 건강, 보건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플러스를 차지했고 또 푸드, 집에서 이제 밥을 해 먹다 보니까 간편식에 대한 이런 매출들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리고 K푸드 관련해가지고도 굉장히 매출이 많이 늘었었죠.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매출이 늘었던 업종들도 있어요. 자, 이런 업종들은 코로나의 수혜를 받아서 매출도 올라가고 고용도 이렇게 증가시켰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뭐 정유업계나 기타 운송장비업계나 1차 금속, 도소매업 다 안 좋았죠. 자, 이런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그리고 또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넘어가면서 또 이런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또 실적 개선을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굉장히 큰 핫한 이슈를 몰고 다니고 있죠. 지금도. 밑에 보시면은 수출기업 코로나19 피해 자구책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 긴축 경영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통 기업들이 이런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긴축 경영이에요. 그러면 긴축 경영을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를 줄이는데 일단 투자를 줄이고요. 인건비를 줄입니다. 고정비를 줄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인건비를 줄인다라는 것은 구조조정을 한다라는 것이고 신규 채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채용 시장이 완전히 꽁꽁 얼어붙었었죠. 자, 그리고 투자를 줄인다라는 것은 그만큼 뭐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최소한으로 지출을 하는 것이고 이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각 기업의 매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죠? 사람들이 돈을 써야 돈이 돌 텐데 투자를 안 하니까 이런 매출에도 큰 타격을 입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비대면 마케팅이 강화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제 뭔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해서도 고도화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가 가지고 온 변화 중에 하나가 디지털 전환 속도를 굉장히 높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고요. 전 산업에 걸쳐서 디지털 인력을 확보하는데 지금 굉장히 혈안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 일자리 정보들을 찾아보시면은 공공 일자리 정보들에서도 거의 대부분 뭐 디지털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2021년도도 마찬가지로 디지털 인력 양성 그리고 IT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힘을 쏟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는 코로나가 없어지고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이 기조는 그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코로나가 아니라 다른 질병이 또 돌 수도 있는 거고요. 어쩌면 우리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생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번 겪어보지도 못한 이런 공포를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각 기업들은 대면이 아니라 비대면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점점 더 가속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모든 업종들이 이런 디지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속도를 높이고 있고요. 그리고 IT 인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 생산 라인에서도 스마트 팩토리 구축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또 가속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생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생산 플러스 이런 IT 관련한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대체 시장 발굴이라든지 뭐 원부자재 조달처 변경, 뭐 폐업 및 구조 조정, 대체 물류 운송 방안 강구, 뭐 이런 것들을 뭐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런 긴축 경영을 한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2021년도에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들이 있는데요. 우선 내용을 보시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주목해야 될 환경 변화는 정부 투자 확대와 자국 우선주의 확산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택트, 디지털,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변화를 가속화시킬 전망이다라고 하고 있죠. 몇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정부 투자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코로나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장기화되고 있고 기업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기업 투자 확대는 아마 제한적일 거예요. 몇몇 업종,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라든지 잘 나가는 업종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늘릴 수 있겠지만 아닌 다른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경기를 회복해야 되고 또 고용 확대를 하기 위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용 안정 정책을 쓸 거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아마 공공 부분의 일자리를 늘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의 아마 채용 이슈는 계속 있을 거예요. 그리고 사기업 관련해서는 아마 인건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또는 뭐 인력 매칭 사업이라든지 또는 단기 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고용 일자리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면서 4차 산업 관련 투자를 본격화한다라는 거죠. 자,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결과적으로 정부에서 밀고 있는 산업이 4차 산업 관련된 업종들이기 때문에 관련된 업종들에는 계속해서 뭔가 이슈들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성장하고 확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국 우선주의가 확산이 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이 부각되었다라는 게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진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공급처를 다양화해야 되겠다. 자, 그리고 이거를 국산화 시켜가지고 우리가 혼자서 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자, 라는 식의 이런 것들이 좀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독자 생존 추구 경향이 확산되었다. 자,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국산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산화 관련해서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조금 더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보시면 기후 변화, 에너지 전환, 보건 위생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 공조는 보다 긴밀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에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그런 보건 이슈가 얼마든지 우리나라의 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각 나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공조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는 산업 생태계 변화가 가속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우선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됐죠. 자, 그래서 전통적인 굴뚝주는 아마 조금 쇠퇴하게 될 것이고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저탄소, 친환경 관련해서는 산업들이 이슈화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테슬라라든지 자,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주가가 높이 올라가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산업 변화 방향을 보면은 앞으로 전기차나 전기차 배터리나 또는 저탄소 관련한 이런 산업들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에너지 쪽을 보자면 예를 들어서 뭐 대체 에너지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석유라든지 석탄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연 발생으로 할 수 있는 그죠? 뭐 풍력 에너지라든지 또는 태양열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에너지들의 신재생 에너지들의 수요가 훨씬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19 장기화와 미중 패권 전쟁으로 원재료 공급처, 제품 수요처 등 전후방 공급망의 재조정이 예상이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서 패권을 지기 위해서 중국을 패고 있거든요. 뭐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제대로 뭔가 4차 산업을 이렇게 이끄는 리더가 이렇게 막 되려고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자, 이런 것들을 막아서고 있어요. 반도체 관련해서도 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중국에 공급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또 뭐 특허 관련해서도 계속 시시비비를 가리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제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식의 패권 전쟁이 있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기업들이나 다른 국가들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이에 따라서 공급망이나 수요처 같은 경우에도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되겠죠. 자, 그리고 언택트 디지털 친환경 기업이 앞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죠. 정책이 한번 결정이 되면 그 정책에 따라서 일정 기간 이상 계속 추세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기계 쪽으로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그냥 기계 쪽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업종 내에서 기계 쪽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굉장히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산업의 트렌드를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어차피 기계직을 할 건데 이 기계직을 좀 더 오래 좀 더 멀리 잘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라고 봤을 때는 좀 잘 나가는 업종에 이렇게 가면은 그래도 커리어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고 어느 정도 또 뭐 연봉이라든지 이런 조건들도 더 좋게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별 회복 강도나 시기들은 뭐 조금 차별화가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뭐 시나리오별 주요 산업 회복 시기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업종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기에 따라서 뭐 투자 타이밍이라든지 여기서 말하는 투자 타이밍이라는 것은 기업들도 뭔가 업황이 회복돼야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투자를 해야 고용이 늘어나겠죠. 자, 이런 식의 타이밍을 재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면 기업들이 언제쯤 채용을 하겠네. 언제쯤 투자를 하겠네라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은 경기에 민감한 IT 및 장비 제조업 등의 회복 강도가 양호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반면에 마진 개선이 미약한 정유업과 또 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는 건설업은 약간 또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자, 이것도 이제 예상입니다. 예상. 그래서 이런 예상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주요 산업 생산 탄성치라는 게 나와 있는데 탄성치라는 거는 우리 고무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탄성치가 높다라는 것은 그만큼 잘 늘어나고 잘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탄성치가 높다라는 건 그만큼 회복할 때는 빨리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가 가장 탄성치가 높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반면에 탄성치가 좀 낮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좀 더디게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산업의 경기 사이클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분홍색이 20년도고 초록색이 21년도예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더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슈가 많죠. 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뭐 주가가 엄청 높죠. 그죠? 관련해서 뭐 소재, 부품, 장비 업체들도 굉장히 주가가 높아요. 자,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산업이 이제 이렇게 사이클을 탈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반도체 관련해서는 투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일자리도 여기서 이제 많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테슬라가 가면 갈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정부 정책 자체가 친환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은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정책 방향이 이렇기 때문에 시대 흐름이 이렇기 때문에 자 그리고 휴대폰도 20년도에는 별로 안 좋았지만 21년도에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20년도에는 겁이 나서 밖에 돌아다니지도 않고 소비를 안 했다면 21년도는 이제 사람들이 적응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못 바꿨던 핸드폰을 이제 바꾸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못 샀던 걸 올해 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회복되지 않을까 보는 거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이것이 이제 21년도에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이유는 바로 전기 자동차가 여기 영향을 미치겠죠. 자,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에는 LNG 선이 있어요. 이 LNG 선이 수주가 좀 많이 됨으로 인해서 21년도에는 아마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LNG 선이 왜 이렇게 수주를 많이 하느냐 하면 2020 IMO 규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 규제를 했었는데 보통 이렇게 선박이 왔다 갔다 하면 거기에 연료가 들어가겠죠. 그 연료를 태우다 보면은 이산화황이라는 게 나와요. 자, 그런데 그 수치를 예전에는 뭐 3.5% 정도까지 허용을 했지만 이제는 0.5%까지만 허용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규제를 강화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깨끗한 연료를 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천연가스 같은 걸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선박들에 대한 수주가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중국은 납기일을 잘 못 맞춰서 우리나라가 거의 대부분 수주를 했다라고 해요. 기술력도 충분히 좋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조선업계가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에 따라서 철강업계도 좋아질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제 철이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 정부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인프라 투자들을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또 철강도 좋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반면에 정유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좋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정부 정책 자체가 전부 다 친환경 쪽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전통적인 연료들이 조금 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고 있고요. 뭐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소재 쪽이니까 이렇게 또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또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사람들이 집에서 이렇게 간편식이나 밥들을 많이 해먹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좋을 거라는 거고요. 소매 유통 같은 경우에도 원래 대면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둔화되었지만 디지털 전환 속도를 높이면서 비대면으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아마 21년도에는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백신이 이제 각 국에서 또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면 소비들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정보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해서 좋을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건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미비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요 산업의 경기 사이클을 파악하고 있으면 어떤 산업에 내가 몸을 담아야지 같이 성장할 수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또 이 경기 사이클을 알고 있으면 왜 그동안 일자리가 없었는지 자, 이런 것들도 파악할 수가 있고 언제쯤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가 생길지 자, 이런 타이밍도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요 산업들에 대한 경기 사이클 자, 이런 것들은 평소에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산업 동향 분석에 대해서 내용들을 살펴보셨는데요. 산업 분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산업 분석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커리어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산업에 종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커리어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 것인지, 자,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산업 분석이니까요. 최근의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내가 종사하게 될 산업에 대해서 이슈들을 중간중간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산업 변화에 따라서 내가 지원하는 직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은 도대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자, 이런 것들을 살펴보신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준비를 더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준비 잘 하시고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